PKR 오프쇼어의 신은비 이사님께서 바람을 활용하다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에서의 한국의 경쟁력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연단에 오르실 때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업계, 해운조선 업계의 베테랑 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상당히 영광이고요. 오늘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에서 한국이 가지는 경쟁 우위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PKR 오프쇼어의 신은비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오늘 앞에 대학교 때 교수님이 계셔서 상당히 많이 떨리는데요. 잘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해상풍력 시장이 성장하게 된 배경인 글로벌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해상풍력 산업에서 한국이 어떤 경쟁 우위를 가지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해상풍력 산업 전반에 어떤 형태의 특수 선박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화석 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입니다. 이 왼편에 보이는 그래프는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매년 발간하는 세계 에너지 전망 그래프인데요. 여기서 현재 시행 정책 기준으로 세계 에너지 전력원 전망을 살펴봤을 때 빨간색 선이 2030년을 기점으로 제가 표시를 해뒀는데요. 가장 위에 있는 두 가지가 석탄, 천연가스, 이 화석연료는 2030년 이전에 정점을 맞이하고 계속 하락하는 곡선을 그리고 있음을 볼 수 있고요. 반면 파란색 아래 두 가지인 태양력 그리고 풍력은 2030년을 전후로 해서 아주 급격한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3년에 유럽은 처음으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원이 화석연료 발전을 추월한 기록적인 해가 됐는데요. 그럼 이런 에너지 전환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이 전환을 생각해 보면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고, 그리고 규제로 인한 비자발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후 위기라는 전 세계의 조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소비자와 밀접한 기업들은 규제가 들어서기 전에 의식 있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발적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면서 배출량, 직간접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해운의 경우에는 소비자와 거리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MO 타겟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자발적인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많은 연사분들께서 해운 이니셔티브를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 중에서 올해 EU에서 패스가 된 메탄 집약도에 대한 규제, 그리고 지금 IMO에서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대체 연료와 기존 연료 가격 차이를 줄이기 위한 카본 레비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자발적인 움직임과 비자발적인 움직임을 넘어서는 가장 큰 동력은 바로 경제성인데요. 경제성은 이 발표에서는 제가 전력 생산 단가, 균등화 발전 비용이라고 해서 LCOE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이 LCOE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왼편의 그래프를 보시면 2010년부터 그리고 가장 최근까지 다양한 전력원들의 균등화 발전 비용 LCOE의 추세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2010년만 봐도 풍력이나 특히 풍력의 경우에는
화석연료 발전 비용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비용이 높은 발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파란색 화살표로 표시한 부분이 해상풍력의 균등화 발전 비용 LCOE 수준인데요. 이 까만색 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화석연료의 발전 비용 범위인데 그 중에서도 상당히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태양력 그리고 육상풍력의 경우에는 이미 화석연료 중에서도 낮은 수준, 특히 육상풍력은 화석연료보다 이 LCOE 비용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내려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요한 이유는 태양열의 경우 패널 단가 하락, 그리고 풍력의 경우 터빈 사이즈의 대형화, 그리고 직접화로 규모의 경제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런 발전 비용의 하락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을 기점으로 풍력의 경우 유럽을 넘어서서 아태 지역으로 본격적인 시장 확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편 그래프는 최근 5년간 신규 발전 설비 투자 규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왼편의 초록색이 신재생 에너지 투자 규모이고, 그리고 그 옆에 파란색이 화석연료 투자 규모입니다.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신재생 에너지의 투자 비용 규모는 해를 거듭할수록 많이 증가하고 있고, 화석연료는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한국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상풍력은 이 터빈 사이즈의 대형화가 LCOE의 하락을 이끌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2023년 현재 가장 큰 사이즈에 생산되고 있는 터빈은 18메가와트 규모의 터빈입니다. 그런데 업계 전망에 따르면 2030년의 경우 약 터빈 사이즈가 25메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터빈은 이 해상에 설치될 때 해저에 고정된 방식인지 아니면 부유식, 그러니까 앵카로만 바닥에 고정이 되어 있고 터빈 자체는 떠다니는 부유식 타입인지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2030년에 터빈 사이즈가 25메가와트 규모가 될 때는 고정식이 아닌 부유식이 주된 터빈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풍력의 개발 트렌드에 따라서 한국이 어떤 전략적인 위치를 가지는지 살펴보면, 터빈이 대형화되면서 이 터빈을 수송하는 공급망, 그리고 터빈을 비롯한 모노파일이나 그 밑에 하부 구조를 생산하는 중공업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해안가에 구축된 중공업 단지, 그리고 세계적인 수준의 철강 산업, 또 철강, 조선, 기자재가 인접해서 있다는 클러스터 경쟁력이 있고요. 이에 더해서 이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에서 모두 사용되는 서브시 케이블, 해저 케이블의 경우 한국 기업이 세계 1위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풍력 타워도 한국 기업이 마찬가지로 점유율 1위를 장악하고 있는데요. 이런 한국의 현재 현황들은 부유식 해상풍력에서 발전 단가, LCOE를 인하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전략적인 이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많은 해상풍력 개발사 그리고 터빈 생산 기업들이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부유식 풍력 허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한국의 해상풍력은 그 궤도에 올라온 상황은 아닌데요. 여기는 여러 가지 병목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허가 절차에도 문제가 있고, 또 전력 개통망과 연계의 문제, 또 항만 시설 등의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이러한 한국이 가진 장점을 모두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병목 현상들을 넘어선 주목할 만한 케이스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2014년부터 해상풍력 설치를 정부 주도로 진행해 와서
지금은 명실상부 세계 1위의 해상풍력 설치 용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래 왼쪽에 보이는 이 설비가 조금 특이하게 생겼는데요. 바로 올해 8월에 중국에서 진수한 부유식 해상풍력 설비입니다. 터빈 사이즈는 16.6메가와트이고 이 전력량은 1년에 3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력량이라고 합니다. 이 터빈의 최대 높이는 219m로 한국의 경우 지금 해상풍력 타워 고도를 제한하는 규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규제로 인해서 설치할 수 없는 사이즈의 터빈 설비입니다. 네, 그러면 한국에서 어떤 해상풍력 보급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요. 정부는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14.3기가와트의 해상풍력 보급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2030년까지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9조 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병목 현상은 첫 번째로는 규제 및 인허가, 개통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두 번째는 전문 선박의 부족이 두 번째 병목 현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대체 연료, 이익뷰에 대한 이야기가 어제 오늘 많이 언급이 돼서 풍력과 접목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고 싶어서 이 슬라이드를 추가했는데요. 풍력은 청정에너지원이라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그 전력 생산량이 항상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간헐적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전기를 많이 생산할 수 있지만 바람이 없을 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간헐성이 풍력 에너지의 발전 단가를 올리는 단점인데요. 반면 이익뷰의 경우에는 청정에너지원을 사용해서 이익뷰를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 중에 전력 비용이 가장 높은 비용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풍력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이 높은 유럽에서는 이미 풍력 생산 설비 옆에 이익뷰를 생산하는 설비 공장이 들어서면서 풍력 에너지의 간헐성을 이익뷰이 보완해주는 그런 시너지를 내는 프로젝트들도 있고요. 왼편에 보이는 사진이 바로 포르쉐와 그리고 지멘스가 합작해서 진행하고 있는 이익뷰 생산 공장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고 나면 이익뷰 생산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돼서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이 슬라이드에서는 해상풍력 건설 단계별 필요한 선박 종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왼편 가장 위에 있는 선박은 윈드 터바인 인스톨레이션 베슬로 터빈 설치 선박입니다. 이미 한국 조선소가 세계에서 기술 우위를 장악하고 있는 선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선박 부족 현상이 심한 선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피더 바지로 다이나믹 포지션, 그러니까 파도와 조류에 저항해서 항상 일정한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DP 기능을 가진 바지인데요. 이 선박은 이 WTIB가 없을 때 사용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헤비 리프팅 베슬로 중량물 운반선인데요. 중량물을 운반하기 위해서 반잠수식으로 발라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수 선박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은 서비스 오퍼레이션 베슬로 수상 호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터빈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기술자들이 머물면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선박이고요. 그리고 아래 왼편에 CTB는 크루 트랜스퍼 베슬의 약자로 선원, 기술자들 통근용으로 쓰이는 선박이고, 오른편은 케이블 레잉 베슬로 해저 케이블을 설치하는 케이블 설치 선박이고, 마지막은 앵카 핸들링 터그 서플라이로 부유식 해상풍력의 경우에는 많은 앵카들이 필요한데요.
그런 앵카를 설치하고 핸들링하는 역할을 하고 또 위와 같은 피더 바지를 끄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앵카 핸들링 선박이 사용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선박들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 선박들이 건설, 커미셔닝하는, 그러니까 공사하는 단계에 필요한 선박인지, 아니면 이 해상풍력 설비들이 모두 설치된 이후 유지 보수하는 기간 동안에 필요한 선박인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보통 건설과 커미셔닝에는 약 2에서 3년 정도 시간이 걸리고, 유지 보수는 터빈의 생애 주기만큼, 그래서 20년, 30년 이렇게 긴 기간 동안 필요한 선박들입니다. 선박의 병목 현상은 주로 이 처음 건설, 커미셔닝, 설치하는 단계에 있는 선박들이 주로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선 기간도 건설 기간에 필요한 선박들은 단기 3년 이내로 용선을 하고, 유지 보수는 길게는 15년, 20년까지도 용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저희 회사에서 보유한 해상풍력 건설 생애 주기별 필요한 선박들을 한 페이지에 나타냈는데요. 바지 선박, 그리고 앵카 핸들러, DP 기능을 보유한 플랫폼 서플라이 베슬, 그리고 워크투워크 선박도 마찬가지로 수상 호텔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 어커모데이션에서 일하는 곳까지 걸어서 갈 수 있다는 뜻으로 walk to work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SOV, 서비스 오퍼레이션 선박은 유지 보수 단계에 필요한 선박이고요. 마찬가지로 해상 호텔 겸 사무실 겸 창고 겸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선박은 커미셔닝 서비스 오퍼레이션 베슬로, 이 선박은 설치 단계에서 필요한 선박인데요. 터빈을 커미셔닝하는 단계에서는 아주 많은 인력의 기술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해상 호텔, 사무실, 창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해상풍력 공사가 시작될 때 가장 처음에 필요한 선박으로 통근용 선박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연안에 있는 해상풍력 공사의 경우에는 해상 호텔과 같은 선박들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고, 육지에서 숙소를 지내면서 통근할 때는 이 CTV가 사용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 PKR 오프쇼어는 2018년 대만 시장에 진출해서 그때부터 있었던 모든 해상 풍력 공사들에 저희 선박들을 공급하면서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대만 시장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한국, 일본, 필리핀, 호주 등 국가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해상풍력 공사에 필요한 선박들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터빈 제작사 중에 이제 베스타스와 지멘스 가메사가 세계 1, 2위 터빈 제작사인데요. 이 회사들과 맺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선박 공급을 하기 위해 한국 시장에서도 파트너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였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커미셔닝 서비스 오퍼레이션 베슬 CSOV에 대한 영상을 간략하게 준비해서 영상을 보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